3주 전 카에서린 공주의 책상에 공식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초대장은 국가 및 왕실 관련 사안에 사용되는 관례적인 공식 서체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의 성격은 매우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최근 임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기리는 비공개 추모식이었으며 고인의 직계 가족만 참석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의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바로 현 국왕의 참석 확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적인 규모의 행사에 국왕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왕실이 이들의 희생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캐서린은 밤늦도록 만날 예정인 유족들에 관한 편지와 배경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이 문서들은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군인 사상자를 생생하고 가슴 아픈 현실로 바꿔놓았다. 자료들에는 엄청난 용기, 갑작스러운 상실, 그리고 가족들의 가정에 남겨진 참혹한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었다. 그 이름들은 살아 숨 쉬는 가족들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자신의 존재가 가져다줄 위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그녀는 깊은 책임감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날을 맞이했다. 추도식 아침, 캐서린은 거울 앞에 서서 신중하게 고른 수수한 검은색 드레스를 마지막으로 손질했다. 그녀는 우아하게 고위 왕족의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이런 날들이 주는 감정적 부담은 여전히 컸다. 그녀의 스타일은 의도적으로 절제된 모습으로 심플한 결혼 반지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착용했던 섬세한 진주 귀걸이 한 쌍만 눈에 띄었다. 이는 왕실의 자비로운 전통을 은은하게 기리는 의미였다. 비서로부터 차량 행렬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조용한 확인을 받은 그녀는 출발했다. 추모 공원까지 20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녀의 여정의 목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감동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캐서린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주변 거리의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공원에서 한가롭게 뛰어노는 아이들과 손을 잡고 길을 걷는 연인들을 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시민들의 모습은 바로 그날 아침 추모되는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추모 정원에 도착하자 행사 담당자가 캐서린에게 앞으로 만나게 될 유족들에 대한 조용하고 자세한 브리핑을 해주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명단은 충격적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 첫 파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19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었다. 전투 지역에서 부상당한 민간인들을 치료하다 전사한 헌신적인 야전 의무병 딸을 잃은 가족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무장 공격자로부터 학교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남편을 홀로 키워야 하는 젊은 과부가 있었다. 캐서린은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을 천천히 거닐며 경건하게 배치된 공간의 아름다움을 음미했다. 새로 설치된 기념 명판 옆에는 흰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전사한 병사의 이름, 나이, 그리고 간략한 복무 기록이 적혀 있었다. 거창하고 시끄러운 연설 대신 조용하면서도 가슴 아픈 엄숙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공기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이들이 액자에 담긴 윤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들고 왔고 또 어떤 이들은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온 편지를 접은 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참석자 중 한 명은 작은 장난감 비행기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를 잃은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 애처로운 연결고리였습니다. 캐서린 왕세자비가 처음 만난 사람은 19살 병사의 어머니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노부인은 아들이 군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부드럽고 정중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왕세자비의 방문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들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지 이야기했다. 이에 캐서린은 형식적인 거리감을 버리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깊은 영광이라고 전하며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젊은이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신체 접촉과 감정적인 교감에 노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고 캐서린은 정중하게 다음 무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후 만남이 거듭될수록 슬픔의 깊이가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은 손으로 쓴 편지, 어린 시절 그림, 개인적인 일화 등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나누며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잠시나마 되살려냈습니다.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 이면에는 강렬하고 변함없는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사한 의무병의 가족은 딸이 전선에서 쓴 편지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편지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웅적인 전사자의 미망인은 6살, 8살, 10살 된 세 자녀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을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가져왔는데 막내는 그림 맨 아래에 아버지의 영웅적인 행동을 자랑스럽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정된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검은색 차량 행렬이 도착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국왕은 소수의 고위 왕족들과 함께 경내에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소규모로 진행되는 행사에 고위 왕족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그들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국가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일정은 조용한 추모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유족들의 개인적인 추모사로 시작하여 화환 헌화 그리고 묵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추모의 영원한 힘에 대한 짧은 추모사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생각을 꼼꼼하게 준비했지만 비통에 잠긴 유족들의 눈을 직접 마주하자 어떤 말로도 그들의 고통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신뢰를 떠올리며 그녀는 손님들이 자리에 앉는 동안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요한 윈저의 공기를 가르는 외로운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맑고 애절한 선율이 정원을 가득 채우며 흔들리지 않는 엄숙함을 자아냈다. 캐서린 왕비는 왕실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고 유족들은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추도식은 전사자들과 함께 복무했던 한 훈장 수은 대령의 헌사로 시작되었다. 그의 연설은 차분하고 엄숙했으며 흔들림 없는 의무감 참호 속에서 맺어진 우정, 그리고 역경 속에서 만들어진 깨지지 않는 유대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캐서린 왕비는 그의 말을 경건하게 경청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앞에 앉은 유족들의 얼굴로 향했다. 군 관계자들의 추모사가 끝나고 유가족들에게 발언권이 넘어갔습니다. 젊은 병사의 어머니는 무겁고 신중한 발걸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준비한 메모를 펼치는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연약한 존재를 보호하려는 타고난 마음을 가진 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이 다친 새들을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주려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기로 한 것은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평생의 염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해외 파병 기간 동안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을 사는 데 사용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깊은 슬픔을 꿋꿋이 감추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가장 깊은 신념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말하며 추모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은 영원히 산산조각 났지만 아들이 그토록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로서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성취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찬사가 끝난 후 찾아온 침묵은 무겁고 숨 막힐 듯했다. 감정의 무게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짓눌러왔다. 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핸드백에서 티슈를 꺼냈고 냉철한 태도로 일관하던 왕실 경호원들조차도 검은 선글라스 뒤로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다음 연사는 전사한 야전 의무병의 여동생이었다. 이제 막 20대가 된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단상에 올랐다. 추모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 속 언니의 사진과 그녀의 외모가 놀랍도록 닮아 있어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언니가 평생 의학에 헌신했던 삶, 그리고 그 열정이 결국 군 복무로 이어져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찾게 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했다. 그녀는 언니가 집으로 보낸 편지들을 떠올렸는데 그 편지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전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언니가 치료했던 부상당한 병사들, 공포에 질린 아이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녀는 언니의 철학의 핵심은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조차 누군가를 치료하는 단순한 행위가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희망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깊은 감동을 받은 청중 가운데 마지막 유족 연설은 감동의 절정을 맞이하게 했다. 학교를 지키다 순직한 상사에 미망인은 조용하고 겸손한 품위로 연단에 올랐고 앞줄에는 세 어린 자녀가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소명이라는 고오 구 남편의 신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지리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보호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회상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것은 단순히 군사 명령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한 깊은 개인적인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영웅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다른 아이들이 지금 숨쉬고 뛰어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모사가 끝날 무렵 정원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왕실 가족들은 눈물을 닦았다. 역사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침착한 모습으로 유명했던 여왕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깊은 슬픔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무겁고 눈물에 젖은 침묵 속에서 놀라운 의례 위반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하고 단정하게 앉아있던 샬롯 공주는 미망인의 말에
눈에 띄게 압도당했습니다. 허락을 구하거나 어머니를 쳐다보거나 주변의 고위 왕족들의 반응을 살피지도 않고 어린 공주는 자발적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전혀 계획되지 않은 순수한 공감과 존경을 담은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습니다. 그 몸짓은 주변 군중에게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캐서린 왕세자비는 곁눈질로 딸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의 깊은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어린 공주의 자발적인 행동을 지켜보던 왕세자비는 아이가 그 순간의 엄숙함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에 감동받아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엄격한 규칙으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샬롯 공주의 단순하게 고개를 숙인 모습은 그 가족들이 목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슴 따뜻한 진정한 공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추모사가 끝난 후 공식적인 헌화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유가족은 전사자들의 이름이 적힌 리본으로 묶은 싱싱한 초록잎과 흰 장미로 헌화했습니다. 젊은 병사의 어머니는 먼저 앞으로 나아가 돌명판 앞에 잠시 무릎을 꿇고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글자를 조심스럽게 따라 읽은 후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어서 의무병의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헌화했습니다. 미망인과 세 자녀가 다가오자 군중의 숨결이 멎는 듯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발걸음을 맞춰 걸었고 작은 손으로 무거운 꽃장식을 하나씩 받치고 있었다. 꽃장식을 추모비 아래에 놓자 막내 아들이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와 작은 손가락으로 아버지 이름에 새겨진 글자를 따라 그렸다. 슬픔에 잠긴 낮은 탄식이 정원을 가득 채웠다. 이어서 왕실 가족들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캐서린 왕세자비는 수수하지만 우아한 화환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추모벽에 다가선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들은 추상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각 가정에 대체할 수 없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공식 행사는 이 분간의 묵념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시간 동안 들리는 소리는 윈저의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캐서린은 희생에 대한 벅찬 감사와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 했던 유족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정적이 깨지고 고개를 든 그녀는 국왕과 눈을 마주쳤고 국왕의 표정에는 이번 사건이 유족들의 고통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게 했다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공식 일정은 끝났지만 캐서린은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족들은 추모 장소에 남아 추억을 나눌 예정이었고 캐서린은 남은 오전 시간을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데 할애하기 위해 일정을 비워두었다. 엄격하게 정렬되어 있던 군중이 흐트러지자 캐서린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모여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것이 군인 사망이라는 그 특유의 참혹한 슬픔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행사는 슬픔을 공유하는 서로를 깊이 지지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캐서린은 일부러 미망인과 새 아이를 먼저 찾아갔다. 아이들은 돌명판 근처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다. 막내는 여전히 형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명판에 매료되어 있었다. 미망인은 강렬한 자부심과 가슴 아픈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캐서린에게 영웅주의의 개념은 알지만 여전히 순진하게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막내 아들의 고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캐서린은 격식을 차린 옷차림은 잠시 잊고 잔디밭에 완전히 엎드려 어린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아버지의 엄청난 용기에 대해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아버지가 집에서 소년을 어떻게 보호했는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소년이 순진하게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지 묻자 캐서린은 소년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고, 특히 소년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줄 때마다 아버지의 영웅적인 본성을 되새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돌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캐서린은 일어서서 과부에게 말없이 위로를 건네며 아이들이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순직한 의무병의 가족에게로 시선을 돌린 캐서린은 유족의 여동생이 가져온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진들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어린 소녀의 모습부터 자랑스러운 의대 졸업생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까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장난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사놀이를 하던 딸의 모습이 평생의 소명이 될 징조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전선에서 보낸 감동적인 편지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편지에는 치유를 돕는 데서 오는 엄청난 기쁨이 주변의 파괴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주에 깊게 경청하며 가족들이 이러한 기억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그들의 치유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런던에서 왔으며 공개적인 슬픔을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몇 달 동안 철저히 고립된 채 애도 기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젊은 병사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더욱 가슴 아픈 사실들을 드러냈습니다. 노부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낸 편지와 사진들이 담긴 소중한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활기 넘치는 젊은이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즉석 축구 경기를 하고 자신의 군용 식량을 피난민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마을 학교를 짓기 위해 육체 노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편지에서 전투나 위험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빼고 대신 파병 생활이 가져다주는 인도주의적 영향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임무의 진정한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진들을 살펴보던 캐서린은 젊은이의 얼굴에 드러난 틀림없이 빛나는 기쁨을 알아차리고 마치 세상에서 자신의 정확한 목적을 찾은 사람 같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고 아들이 무엇이든 대충 하는 법이 없으며 타인을 돕는 일에 대한 그의 헌신은 전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캐서린은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 여왕이 공식 일정보다 훨씬 오랫동안 행사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왕이 슬픔에 잠긴 여러 부모들과 깊고 차분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처럼 길고도 진심 어린 왕실의 존재는 참석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전했으며 그들의 상실에 대한 국가적 공감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아침이 깊어질수록 캐서린은 전사자들의 복잡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담은 이야기들을 접했다. 그녀는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전쟁터의 아이들을 위해 재활용 재료로 악기를 만들려 애썼던 젊은 병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고향에 무료 진료소를 열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진 의무병의 이야기도 들었다. 해외 학교 재건에 힘썼던 한 영웅적인 아버지가 군 복무를 마친 후 교사가 되려 했던 계획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군복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하고 꿈을 품었던 개개인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캐서린이 가장 깊이 느낀 것은 유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연결고리였다. 추모식이라는 공동의 경험이 고립된 가족들 사이의 간극을 적극적으로 메워주고 있었다. 그녀는 젊은 병사의 어머니가 젊은 미망인과 연락처를 교환하며 아이 돌봄을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의무병의 가족이 미망인의 고향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모습도 보았다. 그녀의 눈앞에서 강력하고 깊은 공감으로 이루어진 지원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구축되고 있었다. 캐서린은 이러한 중요하고 평생 지속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추모식 전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오의 태양이 더욱 높이 떠올라 돌 명판에 따뜻하고 환한 빛을 들이우자 캐서린은 자신의 아이들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샬롯 공주를 생각했다. 물론 샬롯 공주는 훨씬 더 타고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녀는 최근 샬롯 공주가 혼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호품 상자를 포장하는 자선 활동에 나선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딸이 근처에 아버지 없는 아이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것은 캐서린이 구현하고자 애썼던 바로 그 엄숙함과 공감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그날 정원에서 존중받았던 연민과 의무라는 핵심 가치가 왕실의 다음 세대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강력하게 확신시켜 주었다.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는 가족들의 모습을 둘러보며 캐서린은 이 의식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동체의 지지의 지지,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인간의 회복력이라는 지속적인 유산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사적인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중하게 성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했고 마치 기념비에 깊이 새겨진 이름들처럼 영원히 소중히 여겼습니다.